네, 안녕하세요. 재활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지난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초등학생 성폭행 했던 그 고등학생에 대한 소년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초에 이제 영상을 한번 올렸었고, 그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올라가서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이제 34만 명의 이제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는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원했던 바는 나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되지 못하고 소년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응원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재판부 역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소년부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가정법원에서 3월 27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재판에 이제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비공개 재판으로 결정이 돼서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월 27일 날 나왔던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년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소년원 처분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보여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년 처분인지 아닌지도 아니고 지금 보여요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3월 27일 날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종의 당사자인데 그러면 그 해당 결정문, 재판으로 따진 판결문이죠. 결정문을 이제 저희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열람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판결 결정문도 열람이 불허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소년법상의 10호 소년원 보호 처분이 났을 걸로 거의 추정이 됩니다만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상의 10호 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2년 이내에 소년원, 그러니까 최대가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동안에 이제 소년원에 보내는 이제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년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전혀 생활의 불이익을 느낄 수는 없게 돼요. 기록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취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이익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없죠. 형량이 지금 10년이 나와도 모자랄 판인데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2년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 재판에서 계속 관여가 됐던 피해자 대리인 저로서는 조금 너무나도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2모 방송국에서는 계속 그 앞에서도 한번 뉴스가 나갔고 결과가 나온 날 3월 27일 날 저녁 때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뉴스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사실은 기자님도 놀랬고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국민청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청와대 답변은 없어요. 청와대 답변 하는 기간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4월 20일까지 청원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는데 소년법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청원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청와대 답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저는 이제 사태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사태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소년법에 있었다고 봐요. 형사재판부에서 소년재판부로 넘길 때 그거는 분명히 이제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위법하냐 합법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년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다 훑어봤는데
소년법의 50조에 보면 제가 요거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50조에 보면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재량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맞느냐. 성인범으로 따지면 이게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한번 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었는데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예컨대 뭐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막을 수 있는 차단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형사사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보도됐듯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항상 소년부로 내려가는 경우들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소년 범위, 미성년자인 범인이 가한 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판부 재량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없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또 이제 렌트카 훔쳐가지고 교통사고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13살짜리들이었고 훔친 아이들이 그리고 사고가 났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고 했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결국 그 가해자들은 아무것도 거기는 아예 이제 만 13세이기 때문에요. 소년 사건으로 어떤 보호 처분 내리기도 쉽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소정의 보호 처분은 받을 겁니다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촉법소년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부분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소년법이라는 게 사실 그 법에서 지금 만 14세를 형사 미성년자로 이제 구별을 한단 말입니다. 형법과 소년법에서. 그러면 그 만 14세라는 그 기준이 1953년도에 만들어진 기준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막 여러 가지 막 찾아보면서 하게 됐는데 이게 1953년에 14세 기준이 생겼다라는 게 참 지금 벌써 거의 한 70년이 됐죠. 그때 14세하고 2020년도에 14세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다 명백한 사실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법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서 오늘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6번째 소년법에 대한 나이, 촉법소년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달라는 이제 국민청원이 벌써 이제 6번째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국민청원이 왔었을 때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조정이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됐든 이 법이 개정되고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도 개정돼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그 죄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해서 일정한 죄 같은 경우에는 좀 중하다라고 판단되는 죄 같은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고 전부 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할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는데 지금 뭐 제 앞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설명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앞에 못 보신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날짜로 어제 날짜가 4월 8일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4월 9일인데 4월 8일 날 그 MBC에서 실화 탐사대에서 이 사건이 재구성이 돼서 방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MBC 실화 탐사대를 보셔도 되고 4월 8일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앞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셔도 설명하는 데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3월 27일 날 결정이 나고 제가 그날 바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올려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댓글도 많이 달리긴 했어요. 그 뭐 참석하고 싶다, 뭐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저도 이제 막 몇 달 동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좀 하다가
3월 27일 날 결론 딱 그렇게 나니까 저도 좀 많이 진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실망도 많이 했고, 팽팽하던 그 긴장감이 탁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욕을 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영상을 좀 빨리 만들어서 궁금해하신 분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 소년법 관련해 가지고요, 뭐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특이하게 어떤 입법의 개정 움직임이 보인다라든지 할 때는 다시 한번 관련된 후속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